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2월 6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경기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좀 그 반등이죠. 제한적인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게 고용지표도 좀 부진했고 국채 금리도 비교적 크게 하락했고 뭐 그런데도 경기 우려 때문에 좀 하락 출발을 했어요. 뉴욕 시장도. 근데 이후에 이제 발표된 ISM 서비스업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니까 조금씩 이제 상승을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3대 지수가 다. 근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다우는 마이너스 0.22% 정도에서 끝났고 나스닥만 플러스 0.31%, S&P 500은 마이너스 0.06% 이렇게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스닥이 어제 좀 제한적이지만 반등을 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아침에 이제 조금 강보권 이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3% 이상으로 2,500 지수 이제 2,503포인트를 넘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을 안 보이고 그냥 뭐 등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약간 옆걸음질 치는 그런 이제 상태를 보이다가 장이 끝날 무렵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확 늘리면서 뭐 특히 동시호가에 그러면서 그 겨우 이제 무늬만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끝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466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40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938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코스피 지수는 2,500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495.38포인트. 어제보다 0.04% 오르는 거에 그러니까 거의 보합이죠.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관이 좀 산 거는 오늘 이제 선물 시장에서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선물을 샀거든요. 기관이 선물을 팔았기 때문에 현물을 이제 딸려 들어오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역시 0.4%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매도에 나섰던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이렇게 줄여나가니까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1% 넘게 이렇게 상승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후에는 뭐 이렇다 할 후속적인 강한 매수가 안 일어나니까 제한적인 그 등락만 거듭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이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 코스닥에서는 뭐 결과치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출발은 매도에서 출발했지만 끝나는 건 매수 우위에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그 외국인들은 171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237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만 313억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819.54포인트, 그러니까 어제보다 0.76%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면 코스피는 지금 4거래일째 음봉이 이렇게 계속 음봉 뭐 이렇게 붙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 기대를 굉장히 억제하고 있어요. 이 모양 자체가. 근데 이제 이게 뭐 깊게 툭툭 떨어지는 음봉이 아니라 옆으로 밀려나가는 약간 횡보 현상 같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며칠 더 이런 현상이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양봉 형성을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은 이게 이제 뭐 상승으로 추세를 변환시키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양봉이기 때문에 추세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환율은 1313원 10전, 어제보다 1원 90전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시총 상위 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이 다 삼성전자는 샀어요. 외국인 408억,
기관도 422억 이렇게 이제 순매수를 했는데 SK 하이닉스는 외국인 기관 다 팔았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외국인 358억 팔았고 기관도 15억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한 거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포스코퓨처임 뭐 이 정도 볼 수 있고요. 네. 나머지는 다 이제 엇갈리는. 그리고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판 건 LG 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이렇게 두 개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판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중에서 외국인들은 오늘 에코프로 BM은 76억 순매수를 했어요.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는 97억 순매도, LNF도 12억 순매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기관은 이 세 종목을 다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39억, 에코프로 40억, LNF 168억 이렇게 세 종목 다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인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55억, 포스코 DX 14억 이 정도 순매수하는 걸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오랜만에 엔터테인먼트 쪽에 있는 주식들이 이게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뉴스 이제 보내드렸지만 블랙핑크가 YG하고 그 완전체의 그 활동을 재계약했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일제히 이제 이 관련주에 불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주가 이렇게 되면 뭐냐? 컨텐츠 제작, 심지어는 음원, 음반, 그러다가 영화까지 이번에 이제 이게 다 같은 이게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는 이제 뭐 요새 여러분 저도 봤습니다만 서울의 봄 그것도 굉장히 단기간에 히트를 치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영화 제작 이쪽도 이제 좀 오늘 같이 올렸습니다. 그 YG에 따르면 이제 그 블랙핑크가 그룹 활동 전속 계약을 했고 그 각각 개인들의 계약은 좀 논의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 증권사에서 이제 BTS 하이브에 대해서 BTS가 막 군입대 가고 멤버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좀 고생한다는 그런 이제 부대에 막 자원해서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BTS 군입대 때문에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제 완전히 하이브가 그런 보고서를 한 증권사가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이브가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8% 이상 성장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쪽 엔터, 컨텐츠, 영화, 음원, 음반 여기에 이제 불을 당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뉴스 제가 이제 보내드린 거지만 카페24 여러분 잘 아시는 카페24가 구글로부터 260억 이제 투자를 유치했잖아요. 이게 이제 부각되면서 결제 서비스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늘 또 오르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간 금액이 많고 크고를 떠나서 카페24로서는 이제 새로운 뭘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제 구글이니까 유튜브라든지 또 쇼핑의 파트너십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발전되고 확장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카페24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것 때문에 결제 서비스 관련주들이 또 일제히 또 오늘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도 얘기됐던 그 양자 기술. IBM 때문에 그렇죠. IBM이 양자 컴퓨터 기술 개발 로드맵을 이제 공개함으로써 이쪽이 이제 계속해서 며칠째 부각이 되고 있는데 IBM이 그 1121 큐비트 이게 이제 속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컴퓨터 유저가 몇 비트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그런 그 큐빗을 가지고 있는 콘도르를 공개했고 그리고 또 이제 양자 프로세서 차세대의 이런 퀀텀 회론 이것도 공개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1000큐비트급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 이쪽 양자 기술 관련 쪽도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연일 오르는 디지털 자산 또 비트코인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이제 크립토 커런시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가상화폐 이렇게 부르고 그랬는데
이게 하여튼 기반은 블록체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일제히 다 움직였어요. NFT, STO, 뭐 이런 것도 다 기반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제히, 그거는 역시 이제 비트코인이 연일 이제 상승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6천만 원이 돌파되고 또 스탠다드 차트드에서는 이 내년 말까지 10만 달러를 넘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 움직이고 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뭐 그 밖에도 막 올랐지만 뭐 웹툰도 오르고 막 그랬지만 이제 그 금리 인하 개시가 앞당길 수 있다 하는 기대를 이제 시장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빠지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이제 시장을 주도해 오던 주도주들은 이제 조금 쉬고 있고, 왜냐하면 그것들을 계속해서 밀어올릴 수 있는 상승 동력이 아직은 시장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섹터 순환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최근에 약세를 보여왔던 일부 대형 기술주들이 그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좀 빠지니까 막 그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물론 이제 제한적이긴 했지만 반등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이제 금리는 더 이상 못 올린다 하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다 뭐 굉장히 탄탄하게 형성된 상태예요. 그 누구도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와 함께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고용도나 뭐 경기도나 그런 게 그 뒷면에 반대편 면에 있다니까. 우리가 동전을 보면 앞면만 있는 게 아니라 뒷면이 있는데 뒷면 잘 안 보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금리가 인하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금리를 인하하니까. 상황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는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더 이상 얘기 잘 안 해요. 뭐 그거 갖고 금리를 더 올린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시장이 뭐로 지금 집중되느냐? 그러면 이제 경기 둔화예요. 경기 둔화에 시장이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발표된 10월 미국의 채용 공고 같은 거 보면 지난달에 935만 명이잖아요. 여기 허쉬 모비지는 873만 3천 명. 여기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용 시장의 둔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지금이 연말이 이제 쇼핑 시즌 아닙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에서 10만 건 이상 줄었어요. 10만 2천 건. 오히려. 그리고 그동안에 굉장히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던 이제 레저, 접객 이런 쪽이요. 여기도 13만 6천 건이 줄었어요.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굉장히 잘 나가던 섹터들마저도 이제 그 고용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걱정하던 그러면 미국이 뭘로 그럼 여태 이렇게 소비를 하고 지지난달까지 버텼냐? 이런 생각, 이제 그게 이제 초과저축 소진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모아놨던 돈을 쓰면서 버텼다. 그리고 한쪽에서 보면, 신용카드 연체율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빚내서 쓰거나 아니면 저축해놨던 돈 뽑아 쓴 거다. 근데 이제 그게 거의 끝에 다가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향후에 소비가 둔화될 거다. 이걸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 소비 둔화. 근데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 거고, 또 어제 채권 금리도 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거는 그거는 이제 유로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제 이제 22에
그 위원 한 분이 이름은 잘 생각하는데 그 한 분이 금리 추가 인상은 불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해갖고 이제 유로화가 맥을 못 추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조금 이제 강세를 보인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오래 가는 달러의 강세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제 잠시 이제 그동안 뭐 계속 치솟던 금값은 잠시 쉬어가지만 쉬어간다 그래서 금값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또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이어가고 이런 이제 이쪽으로의 쏠림 현상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보면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나가서 금이나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식시장 안에서도 새로운 동력이 없어요. 그런데 뭐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금리 인하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느끼고 있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렇게 지금 어정쩡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선도주, 많이 끌고 왔던 기술 중심주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부담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자꾸 멈칫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조금 반등을 일부 했지만 이게 세게 못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보니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은 자금들에서는 돌아보니 주변 섹터들하고 이제 키 맞추기가 빠르게 일어나는 우리도 이제 그런 거죠. 야, 이게 이렇게 오를 동안, 여러분, 오늘 빠졌지만 SK 하이닉스도 올해 한 90%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럴 때 이제 딴 애들, 얘네는 왜 안 올랐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조그만 이슈만 딱 이렇게 붙여주면 근데 그거는 이제 바운다리가 그동안에 이제 주도주를 하던 2차 전지나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것처럼 덩치가 큰 게 아니라 조그맣잖아요. 섹터 자체가. 그러니까 이슈만 딱 되면 키 맞추기로 탁 튀어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런 시장에서 순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덩치 큰 것들은 이제 겁도 나고, 왜냐면 오늘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모임에서 이제 뭐 정부에다 공식적으로 답변 요구하고 막 그랬던데 어떻게 할 거냐 대주주요건 이제 그것도 또 부담이 돼 한쪽에 부담이 되니까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기타 섹터로 이렇게 자꾸 도는 이제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뭐 이게 지금 시장에 기존에 그 잘 가던 그런 것들을 다 끌고 막 가려는 그런 동력은 없잖아요. 현재로는. 뭐 다른 게 뭐 이때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미국 연준이 뭐 금리 인하하겠다고 뭐 공식 코멘트를 하든가 뭐 이 정도 급이 아니면 지금 이제 뭐 그거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찾기는 좀 힘든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만만한 쪽으로 돌아서 이제 키 맞추기를 이렇게 해나가는 이제 그런 형태를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자주 나타나죠. 오늘 또 뭐 보면 그래도 가는 것들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하고 썸네일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 중에서 그 매수 시그널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계속 가요. 그래도 그런 것들은 뭐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 오른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 반도체에서도 반도체의 메인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는 것보다 그 뒷단에 있는 뭐 이제 우리 요새 얘기하는 이제 그 패키징 쪽에 관련된 것들이 더 빨리 가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쪽이 좀 쉽다는 얘기죠. 덩치도 적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키 맞추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키 맞추기는 글자 그대로 키 맞추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키 맞춤이 끝나면 끝이에요. 키 맞추던 게 다시 나 잡아봐라고 막 먼저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키 맞추는 게 그래서 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히 이제 시장이 이렇게 되면 막 불안하잖아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11월보다 12월이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월보다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32년 동안 그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느긋하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들 그에 집중 좀 이렇게 하고 보유 종목에 그러실 수 있는데 뭐가 팍 튀어오르고 뭐가 팍 튀어오르고 매일 그러니까 아니 얘는 또 뭐지 이건 뭐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불안한 거예요. 아니 지난달까지 좀 가는 척하더니 얘는 왜 또 꼼짝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 이제 기웃거리게 돼요. 이건 뭐 심리적으로 여러분 잘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수십 년 동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막 이 종목도 찔끔 저 종목도 찔끔 막 가서 이제 막 사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막 계좌도 복잡해지고 그거 나중에 처리하려면 굉장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크게 돈도 잘 못 벌어요. 근데 이제 불안하니까 자꾸 이제 그런 의미 없는 매매를 이제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딱 좋은 때예요, 지금이.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기존의 그 보유 종목에 더 신경을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괜찮으면 그냥 이때는 뭐 이렇게 진짜 이일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좋은 종목이면 조금 숨고르기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그 추세선만 살아 있으면 좀 낮은 가격에 조금 더 사보는 것도 방법이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뭐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 뭐 여기저기 이렇게 기웃거려갖고 성공하는 일이 없어요. 그게 뭐 사업하는 분도 여기저기 기웃거려 사업 잘 안 되잖아요. 뭐 취미생활도 그러지 이거 뭐 조금 하다 말다 뭐 이러면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사랑도 그렇고 주식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지금이 그러기 딱 좋은 때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매 원칙상 매매 시그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이슈로 팍 뛴다. 그러면은 그거에 들어가면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심하면서 어차피 이거 이번 주 이제 주말 되면 또 고용 지표 나오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잡아갈 텐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월만큼은 못 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왠지 뭐 그렇다고 해서 12월이 마이너스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부침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 요건 문제도 있고 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요.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